전문가 연결을 해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운남 전 해난구조대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밤사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소방당국이 저희가 앞서 보도를 해드린 대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밤새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 대원님께서 보실 때 이번 사고 어떤 게 가장 큰 그 문제였다고 좀 보십니까? 먼저 이런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추락의 원인은 회사의 날씨, 장비 고장 등을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상황 이후에 진행을 해서 그런 사고가 더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사고를 보니까 이륙 직후 2, 3분 만에 인근 바다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후에 추락을 했다는 점이 좀 특이한데요. 이 기체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 상황은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처는 분명히 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어선 등 그리고 해경, 해군 모든 분들이 지금 나서서 수색을 하고 있으니까 위치를 먼저 차지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밤 시간이었다 보니까 뭐 어떤 해상의 날씨라는 같은 것도 변수가 됐을 텐데 아까 저 이제 대원님께서도 앞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정확한 건 이제 뭐 구조 당국이 소방 당국이 자세하게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뭐 기체 결함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어떤 날씨 상황 어느 쪽에 좀 무게를 좀 더 두고 계세요, 대원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날씨는 그렇게 소방 헬기가 뜰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날씨의 원인이라고는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예. 맞지는 않다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것은 지금 원인을 찾는 것보다는 그래도 빨리 실행을 해서 구조를 하는 방법 그게 우선이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추락한 헬기의 기종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헬기 예. 기종을 보니까 프랑스 유로콥터사의 헬기입니다. 5시간까지 비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헬기 기종 자체가 응급 구조 등에 많이 쓰이는 기종입니까? 네, 2009년부터 우리 나라의 국내 최초 다목적 소방 헬기로 도입된 헬기입니다. 네. 그리고 30년까지 탈 수 있는 기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문 구조 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노후된 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체 결함이란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얼핏 생각했을 때는 뭔가 좀 기종이 오래됐다든가 그랬을 때 어떤 기체 결함 같은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소방 헬기란 것이 응급 헬기란 것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로 미뤄봤을 때 기체가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봤을 때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날씨도 또 도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 그걸 예상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밤이라서 구조 작업에 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7명의 생사 모두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날이 좀 밝으면 구조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네, 날이 밝으면 독도에서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상 인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이 밝는 대로 현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찾는 대로 심해 잠수사를 투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 추락 위치를 빨리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실종자분들의 생존일 텐데 일단 밤 11시 반경부터 7시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어쨌든 좀 상황은 좀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희망을 버리면 안 되는 상황인 건데 구조대원도 전문가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 구조의 어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거라고 봐야겠습니까? 지금 구조는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절대 잃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발견 때까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은
잃지 또 말아야 되고 그 이후에는 또 하나가 또 우리가 인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도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고 또 빨리 인양을 해서 이후에 그런 과정들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앞서 대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락 위치를 찾고 잠수사를 투입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잠수사 투입 아무래도 잠수사가 이렇게 들어가서 구조 활동을 한다면 좀 더 원활하게 구조 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수심도 깊고 그러기 때문에 네. 잠수사가 투입된다고 해서 모든 게 상황이 끝나는 거라고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수심도 깊고 또 저리도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네. 또 날씨도 걱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투입된다고 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래도 소중한 생명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예. 무엇이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전에 그 대원님께서 구조했던 어떤 경험들을 반추해 봤을 때 지금 독도 인근의 해상이 수심이 좀 깊은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네, 네 수심은 깊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예상 수심은 약 40m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독도 인근이면 작은 20m까지 예상할 수 있겠지만 예.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사고 당시 상황을 다시 반추를 해보면 독도 경비대가 이제 이 헬기의 추락 장면을 보고 신고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신고와 출동이 신속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수색 작업과 이 헬기의 추락 지점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첫째는 어두운 밤이 있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대원님께서 그 야간 작업도 좀 많이 해보셨죠? 네. 야간 때와 주간 때 물론 저희가 1차적으로 떠올렸을 때는 밝고 어두운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시야 확보도 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야간 수색 작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 부분도 좀 있습니까? 야간은 이 모든 게 다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에 조명탄을 쏴서 네네. 모든 수색을 하고 있고 인근에 있는 어선들이 모두 함께 도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지금 추락 위치를 못 찾고 있는 것은 날씨 그리고 밤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또 소방청에서는 실종자들이 독도에서 남쪽으로 500m 정도 흘러내려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도 지형상 좀 수심이 깊어지는 곳에 있을 가능성도 있을 거라 보십니까? 네, 모든 상황은 다 열려 있다고 봐야 되고 최악의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보니까 이제 일단은 가장 큰 장애물이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뭐 날씨적인 부분들, 수심도 그렇고 유속도 그렇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 사고 헬기가 보니까 야간 비행 장비도 갖췄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는 것은 어떤 동체 부분이라든가 어떤 그 동력 전달되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시야 확보를 떠나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희가 원인을 뭐 추측을 해봐야 될까요? 그건 너무 앞서가는 생각이고 네. 정확한 건 인양 이후에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지 지금 그 원인을 이야기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날이 밝아지게 되는데 끝으로 날이 밝아지면서 동틀 무렵에 이제 수색 작업이 더 본격화돼야 할 텐데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 어떤 건지 끝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빨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선들도 함께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추락하면서 조종사와 그리고 민간인이 밖으로 튀어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수색이 어선과 해군 함정 그리고 해경 모든 분들이 일심 동체가 되어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독도 해상의 날씨는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그렇습니다. 예. 네, 7명의 구조 소식 모두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운남 전 해난구조대 구조대원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